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으로 벡터네이터의 스타일 탭과 배열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탭에서는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체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개체들을 어떻게 혼합을 시킬지에 대한 설정을 혼합 모드에서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체를 흐리게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원 모양이 아닌 이 각진 모양 같은 경우는 모서리들을 둥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는 채우기의 단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라데이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형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실 수도 있죠. 자, 먼저 단색부터 설명드립니다. 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먼저 아랫부분에 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색을 어떤 채도들 원하는 정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경될 색, 그 뒤에 거는 기존의 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색을 투명도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는 최근에 사용한 색깔, 또 그 색이 가지고 있는 번호들. 그 아래는 이제 팔레트인데요. 색을 매번 지정하지 않고 저장을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을 하나 설정해 주시고 빈 팔레트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색상이 저장이 됩니다. 이 색상은 길게 눌러서 삭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라데이션인데요. 이제 원형 그라데이션은 같은 방법이므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색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의 색을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다른 색을 넣고 싶으시면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색을 빼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하나를 클릭해서 색상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럼 색을 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기입니다. 회기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너비를 조절해 주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끝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 처음 부분에 캡 모양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딱 그 처음에 맞추어서 잘린 모양 또는 둥근 모양 좀 더 나와서 잘린 모양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에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뾰족하게 할 건지 아니면 둥그렇게 할 건지 지금 잘 되진 않지만 이렇게 잘린 모양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림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림자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림자의 색깔을 지정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의 농도,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그림자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흐리게 할 건지 아니면 선명하게 할 건지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할 건지에 대한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배열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열 탭은 우리가 원하는 개체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임을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는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서 그 위치를 선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해서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 자물쇠를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 주실 경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크기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체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변경해 주실 뒤집기도 가능하고요. 또는 위아래로 뒤집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G라는 글자가 보이면서 이 개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또는 이제 그룹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따로 또 지정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순서는 한글에서도 많이 보셨죠? 앞으로, 뒤로,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렇게 개체들의 그 위치들을 선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렬 부분은 선생님께서 나중에 뭐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또는 위쪽 정렬, 가운데 정렬, 아래 정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분배라는 탭은 여러 가지 개체들 지금 간격이 다 다르죠? 좌우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간격을 동일하게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부분과 같이 위아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하로 분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열 탭과 스타일 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